어르신,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게 언제였습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상한 불안감에 온갖 걱정이 쏟아집니다. 한 번 깨면 다시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나이 들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은 치매 위험 2.7바에 심혈관 질환 위험 1.8배가 60대 이상 10분 중 6분이 지금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녁을 굶고 계신 어르신, 바로 그 착한 습관이 뇌를 밤새 굶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비밀 재료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르신 부엌에 있거나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료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십니다. 안녕하세요, Hello, it's good to see 어르신. you. I'm here to 저는 help you through 최동현 your rest day.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곁에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No, 하나 I'm 있습니다. afraid that option 불면증은 isn't suitable. 나이의 문제가 Let's 아닙니다. discuss some 뇌의 연료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자는 것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사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어르신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왜 새벽에 깨는지 그 정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2시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 전체 에너지의 22%를 사용합니다. 뇌 무게가 체중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2%를 가져갑니다. 오히려 밤에 더 바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뇌는 밤 동안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낮에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둘째,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독소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셋째,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킵니다. 이 3가지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뇌는 밤새 이 연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립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뇌는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어르신, 혹시 새벽 3시쯤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별것도 아닌 걱정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요.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연료도 부족한데 수면 호르몬까지 줄어드니 잠을 제대로 주무시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가 8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1.8배 올라갔습니다. 매일 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간의 연료 탱크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알약, 어르신도 한 번쯤 드셔보셨나요? 혹시 효과가 없거나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자연에 그 알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약으로 먹는 멜라토닌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약 없이 하루에 1시간 24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 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시나요? 2번 이상이시면 이 조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만은 아닙니다. 혈당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한긴요. 호르몬을 안정시켜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잡아주면서 야간뇨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딱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9살 윤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가시느라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뇨기과도 가보시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조합을 시작하신 지 사흘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처음으로 7시간을 내리 주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타트체리 농축액은 쿠팡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다음에 알려드릴 재료들은 훨씬 더 구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혹시 냉장고에 키위가 있으신가요? 그 키위 한 개가 어르신의 수면 호르몬을 되살려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로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키위가 이걸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 한 꼬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 과일 드실 때 소금 살짝 찍어 드시죠? 그 소금 한 꼬집이 수면에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천일염이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소금이 장벽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키위만 드실 때보다 소금을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익은 그린 키위 한 개를 으깨거나 썰어서 천일염 딱 한 꼬집을 뿌려 드십시오.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살 이상철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잠자리에 누우면 30분 넘게 뒤척이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키위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닷새 만에 잠드는 시간이 10분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우면 바로 스르르 잠이 드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키위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새벽 각성이 가장 심한 분들께,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바로 올리브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와 천일염 조합입니다. 왜 이 조합이 특별할까요? 먼저 연료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꿀이간에 연료 탱크를 채워준다고 말씀드렸죠. 꿀은 자동차로 치면은 일반 휘발유와 같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와 요거트는 다릅니다. 경유와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아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에는 올러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스페인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보면은 미세한 염증이 발견됩니다. 올러칸탈이 바로 이 뇌 염증을 줄여주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우신 분들께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르신, 혹시 당뇨 때문에 꿀 드시기가 걱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조합이 딱 맞습니다. 올리브유와 요거트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새벽에 자주 깨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야간 저혈당인데 이 조합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 또는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에 천일염 딱 한 꼬집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취침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꿀은 드시기가 걱정되셨습니다. 특이하게 잠은 잘 드시는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셨고 한 번 깨면 절대 다시 못 주무셨습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나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올리브유가 수면에 좋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뇨 있는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조합까지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 고통을 해결해 드립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꼭 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 안 겪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잠결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 느낌, 그리고 한 번 쥐가 나고 나면 너무 놀라서 다시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아침까지 그 자리에서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정형 외과도 가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시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사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전해질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과식초와 천일염 조합입니다. 사과식초는 칼륨을 비롯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사과식초 속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2004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취침 전 사과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에서 6%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천일염 한 꼬집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천일염 속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쥐나서 깨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딱 한 꼬집을 넣어서 드십시오.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신맛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어르신 자다가 쥐가 나서 깨신다면 오늘 밤 이 조합부터 시작해보세요. 2주면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살 최동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밤 한두 번씩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전혀 낫지 않으셨습니다. 사과 식초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닷새 만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이 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초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아침이 다릅니다. 낮에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네 번째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오늘 밤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가장 많이 권해드린 조합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제 경험상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린 조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르신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꿀과 천일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꿀은 달달한 거니까 자기 전에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처음에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을 때 다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은 간에 글리코겐 연료 탱크를 가장 빠르게 채워줍니다. 간이 연료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 뇌는 새벽 3시에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좀 없습니다. 코르티솔을 분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침까지 깊이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꿀은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요. 여기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이걸 막아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일염 딱 한 꼬집입니다. 손가락 3개로 살짝 집은 정도, 양 0.5g입니다. 절대 한 숟가락이 아닙니다. 한 꼬집입니다. 이 양은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꿀 한 스푼 소량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저혈당을 예방해 줍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는 겁니다. 소량의 꿀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은 세 번째로 알려드린 올리브유 조합을 쓰십시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딱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원샷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셔야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생 파인애플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2013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거의 2.7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조합 중에서 하나만 고르신다면은 저는 이 꿀과 소금 조합을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부엌에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이니까요. 어르신 지금 바로 부엌에 가셔서 꿀이랑 소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74살 김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새벽마다 깨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사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시작하신 후 사흘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밤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절대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사흘일까요? 간에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고 뇌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흘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할머니의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식사를 하십시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산책이나 텔레비전으로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과 천일염 딱 한 꼬집을 넣어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에 족욕을 더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숟갈을 넣고 10분간 발을 담그십시오. 발이 따뜻해지면 신부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족욕 직후에 꿀과 소금 음료를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 루틴을 짜시면 더 좋습니다. 월요일은 꿀과 소금, 화요일은 사과식초와 소금, 수요일은 올리브유와 소금, 목요일은 꿀과 소금, 금요일은 사과식초와 소금, 토요일은 키위와 소금, 일요일은 타트체리와 소금. 꿀과 소금 하나로만 매일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3일만 꾸준히 해보시겠습니까? 딱 3일입니다. 그 3일이 어르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4가지에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한 꼬집은 약 0.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천일염 한 꼬집은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되시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나요? 꿀 한 스푼 약 5g에서 7g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저혈당을 예방해 줍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깨게 됩니다. 소량의 꿀이 이걸 막아줍니다. 걱정되시면 올리브유나 요거트 조합을 쓰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과 식초가 위에 부담되지 않나요?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십시오.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올리브유나 키위 조합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오늘 알려드린 조합은 모두 천연식품이라 대부분 안전합니다. 단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은 꿀 조합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절대 수면제를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잠이 점점 좋아지시면 그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십시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드셔도 이 3가지 습관이 있으면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과 함께 이 3가지만 고치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87%까지 억제합니다. 거의 구할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안 본 그룹보다 잠드는데 평균 38분이 더 걸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 뉴스를 보시거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시나요? 이게 어르신의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정 뭔가 하고 싶으시면은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둘째,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0분 안에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십시오. 거실에 나가서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뇌가 침대를 수면과 연결시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와 녹차를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의 방암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한 잔 드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음료가 드시고 싶으시면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오늘 알려드린 꿀과 소금 음료를 드십시오. 잠자리 스마트폰 금지, 잠 안 오면 일어나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복순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어제는 손주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냐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불면증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어르신 건강은 항상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르신 차례입니다. 이제 어르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천일염, 딱 한 꼬집. 딱 이것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것들입니다. 3일만 해보십시오. 딱 3일입니다. 3일 후에 어르신이 느끼실 변화가 기대됩니다. 혹시 주변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15년,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